자,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관계대명사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됐는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먼저 관계대명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 대신해서 쓰이는 말이니까 명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시리즈를 갈 거냐.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에요? which. 뭐 둘 다 그냥 쓰고 싶다. 네, 나는 who나 which, WH 싫어. 이러면 tha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거죠. 자, 먼저 일단 주격처럼 여기에서도 제가 먼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 명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빠밤 얘가 나올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아이가 뭐가 된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선행사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선행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요. 바로 뒤에 이제 관계 대명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이가 주격일 때는 이 아이가 뭐가 주어 즉 주격이다라는 얘기죠. 주격일 때는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왔나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 아이가 이렇게 생긴 이 아이가 뭐가 되는 이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수식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명사가 사람일 때는 뭐가 됐었냐라고 하면 이 명사에 맞춰서 자,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썼어요? 그렇지. 자, who 시리즈를 갈래? 사물이면은 which를 써주고 바로 그렇게 연결을 쭉 시켜서 이러한 절이 어디에? 내가 꾸며줄 명사 바로 뒤에 들어가는 아이가 된다면 자, 목적격은요,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가 이 안에서 주어가 아니라 무엇 역할을 한다는 거야?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who를 쓸래 which를 쓸래는 앞을 보고 결정하지만 격은 뭘 보고 결정한다? 뒤를 보고 결정해라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내가 이번에도 역시 관계대명사를 여기다 쓸 거야. 그런데 그 뒤를 봤더니 동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대명사니까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된다? 바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격이 온다라고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목적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여러분 이제 어떤 형태가 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자, 뭐가 되면 사람이면은요. 목적격에서는 뭐가 온다? whom이 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사람이 아니에요. 사물이다라고 하면 which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되면 목적격이 될 때는 자, whom이나 which가 된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that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 왜? that은 목적격도 또 that이야. 그러니까 that은 혼자서 참 여기저기 바빠 오지랖이 넓죠. 그러니까 사람이어도 가지고 사물이어도 가지고 주격이라도 가고 목적격도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서술형 평가 주관식 문제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 그럼 대부분 그냥 됐으면 웬만하면 맞을 것 같죠. 네. 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물론 됐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얘가 제일 많이 쓰이지. 자, 그래서 뭐 공통으로 들어갈 거 이런 거 물을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일단 보세요. whom이나 which를 쓴다라는 거. 자, 앞에 있는 명사가 무엇이면 앞에 있는 명사 제가 한 번 더 쓸게요. 자, 이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사람이면 whom, 사물이면 which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나아가서 사람인 경우에도요. 우리가 whom이라고 하는데 whom이라고 하니까 요새는 잘 안 쓰거든요. whom이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괄호를 넣어 드릴게요. 그냥 who라고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구조에서는 이거 대신에 뭐가 온다? 이 자리에 who나 whom인데요.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 자리에 whom, 그 다음에 which가 되는데 바로 앞에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때는 whom 아니라 그냥 who를 써도 됩니다.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시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뭐가 된다고요? 관계대명사 요 전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 주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후나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 뒤를 봐서 동사가 바로 안 따라 나오잖아. 그러면 뭐예요? 아, 목적격이구나. 여러분이 소유격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소유격 배우기 전까지는 주어와 동사 나오면 뭐가 된다? 목적격이구나. 사람이야? whom 써요. 사람이 아니에요? which 쓰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어도 whom 대신에 who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는데 그 전에 형태에서 간단하게 일단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whom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who를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되는데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뭐가 있으면 전치사가 있으면 그래서 바로 앞에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whom밖에 못 쓴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때는 뭘 쓸 수 없다? 바로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이 될 텐데요. 자,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는 who를 쓸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전치사가 바로 앞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네, 그냥 who 쓰면 된다.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가 없으면 목적격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소유격을 배우기 전까지입니다. 소유격을 배우고 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소유격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2학년에선 사실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덧붙여 드릴 텐데요.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다? 아,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형태를 보셨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I met the man. 자, 지난번에 만났어요, 이 남자를. 근데 자, 만난 남자인데 지난번에 어땠어요? 그 남자가 나의 첫사랑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그걸 바꿔서 말해볼게요. 그럼 뭐가 될까? I loved him long ago. 오래전에 사랑했던 남자를 만난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내가 짝사랑했던 짝꿍을 만났다거나 뭐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동창회 이런 거 하다 보면 자, 지금은 여러분 다 뭐 코찔찔 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두근두근 이런 친구들을 여러분이 20년 후 30년 후에 정말 이렇게 배 나와가지고 아이고 쟤구나 라고 하면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죠. I met the man, I loved him long ago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두 문장을 하나로 우리가 연결해서 쓰시오. 관계대명사를 연결해 봐라 라고 하면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맨 첫 번째 여러분이 주격관계대명사를 배워서 알 텐데요. 뭐가 된다? The man 이라는 아이와 뭐랑 똑같니? him 똑같은 거죠. 그 남자인데 그 남자를 오래전에 좋아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된다? 그렇지. 명사와 이 명사를 뭐하는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를 찾아주세요. 아니면 혹은 이 대명사 대신에 뭐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같은 명사를 쓰기도 하겠죠. 가끔 우리가 어떤 그 문장을 연결해라라고 할 때 I loved the man long ago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명사를 찾거나 아니면 명사 대명사 이렇게 하는 아이를 짝을 지은 아이를 찾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자, 이 명사에 맞춰서 대명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이제 바꿀 건데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이 명사가 뭔지. 뭘 봐야 돼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야? 아니야. 이것만 결정하시면 되잖아. 봤더니 뭐예요? 사람이에요? 라고 하니까 네, 사람이야. 그러면 뭘 쓰래요? 사람일 때 우리가 him이라는 거 봐서도 벌써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뭘 써라? 그렇지. whom이라고 쓴다. 근데 아까 제가 괄호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대명사 대신에 whom이라고 바꿔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돼야 그럼 이거 him 대신에 뭘 쓰는 거야? whom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주격관계 대명사는 맨 앞에 있는 관계 대명사 자리에 주어가 있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일이 없었어요. 관계 대명사 동사 그냥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 주어 동사잖아요. 왜? 관계 대명사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뭐가 되는데
연결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 와서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뒤에 쭉 나온 아이들은 관계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끌고 다녀야 돼.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이 아이 전체 형용사절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맨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한다? 이 아이를 맨 앞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라고 하면 자, 관계대명사가 되고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whom이죠. 자, 이 아이를 어떻게 돼요? 맨 앞으로 옮기세요. 맨 앞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맨 앞으로 옮기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whom,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그대로예요. 얘만 맨 앞으로 하고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whom I loved long ago예요. 이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자, 힘을 whom으로 바꿨단 말이야. 근데 whom이 앞으로 나가면서 깜빡하고 I loved him long ago 라고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럼 목적어가 두 개나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whom I loved him 이라는 말을 안 써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를 안 쓴다? him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적어가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하는 게 뭐겠니? 이번에도 역시 이 아이를 어디로? 바로 뒤에. 그치? 명사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항상 여러분에게 맨 끝에 반드시 써드리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 끝에다가 넣으라가 아니라 이 같은 명사, 요 명사 바로 뒤에 넣어라라고 했던 이유를 주격관계대명사 설명을 잘 들은 친구는 알 겁니다. 그래서 I met the man. 그 다음에 그럼 바로 뒤에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I met the man. 자, 써볼게요. I met the man 다음에 이 아이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걸 그대로 쓰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렇지. whom이라는 아이를 써주는데 이때는 그렇지. who를 써도 좋다라고 한 거고요. 왜? 바로 앞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I met the man whom 혹은 who. 그 다음에 뭐가 돼요? I loved죠. I loved long ago.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가 된다? I met the man who 혹은 who I loved long ago.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자리에 위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that은 쓸 수 있어요? 네. that은 아무 데나 써도 되니까 얘는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I met the man. 자,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I라고 하는 건 주격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바로 뒤를 보고 뭐를 결정한다? 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e wanted to see the movie. 자, 그는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영화를 봤단 말이지. 어제 그 영화를 봤어요. 자, 그래서 I 뭐가 될까요? saw the movie. 그쵸? movie yesterday. 이렇게 하면 그는 영화를 보고 싶어 했는데 나는 그 영화를 어제 이미 봤단 말이지.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wanted 하셔도 좋고요. He wanted to see. 보고 싶어 한다. 뭐 이렇게 현재를 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번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같은 명사를 찾거나 명사 대명사를 찾아라. 자, 그런데 the movie라는 아이 the movie 같은 명사가 나왔어요. 혹은 얘가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it이라고 될 수도 있겠죠. I saw it yesterday. 이렇게 되어서 바꿔라도 되는데 뭐든 괜찮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될까? 이 아이가 사람이야? 아니요, 사물이죠. 그러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which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로 바뀌었다? 이제 which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거 다 지우고 전체를 which로 바꿔 놓으셔야 얘가 나중에 얘를 또 한 번 안 쓰는, 또 한 번 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얘를 맨 앞으로 보내라죠. 그럼 보내면 어떻게 돼요? which 그 다음에 그대로 I saw yesterday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전체를 어디로? 내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그 같은 명사 바로 뒤에다 넣어라 라고 했죠. 그러면 마지막 완성하는 문장은 어떻게 된다? 네,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He wants
to see the movie. 그런데 요 바로 뒤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which. 그래서 the movie which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역시 that을 그냥 써도 좋다라는 거고요. which. 그 다음 뭐가 될까요? I saw yesterday.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자, 목적격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종류는 앞에 명사를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the move냐 아니면 뭐가 돼요? 여기서는 the man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을 보자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장에서 보세요. I loved him 이라고 해서 him이라고 해서 벌써 목적격을 썼고요. 사람은 좀 편해요. 왜냐하면 him 아니면 her 아니면 them이거든. 전부 완전히 딱 보고도 뭐가 나와? 목적격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적격인지 알 수가 있고 loved hi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원래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목적격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대명사도 원래부터도 목적격을 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I loved him long ago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세요. I saw it이 됐건 the movie가 되었건 간에 영화를 보았다.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가 돼요? 아 원래부터 목적어였구나.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목적격을 쓰겠구나 라는 건데 쉬운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일 때는요. 내가 who를 쓸까 whom을 쓸까 물론 who 써도 된다고는 했지만 who를 쓸까 whom을 쓸까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경우라면 who를 쓸까 whom을 쓸까라고 했을 때 him, her, them 바로 우리가 목적격인 걸 알아요. he, she, they가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사물인 경우는요. it 아니면 them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일 때는 it이면 여러분이 당연히 이거는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만에 하나 좀 헷갈려. 그럴 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 사실 되게 쉽다. 뭐냐면요. 형태는 여러분 보세요. 목적격이나 주격이나 똑같이 which예요. 그죠? 똑같이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위치를 쓰시면 돼요. 사물일 때는. 무조건 위치를 쓰고 또 관계대명사 문장 맨 앞에 와야 된다. 이 절에서 요 관계대명사 절에서 맨 앞에 와야 된다. 요 정도는 알잖아. 그러니까 위치로 무조건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죠. 만들기는 쉬워요. 자, 그런데 문법 문제에서 다음 중 같은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찾아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는 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격을 제가 아는 방법 되게 쉽게 알려드렸잖아요. 뭘 봐라? 관계대명사 바로 뒤를 봐. 뒤를 봤더니 얘는 뭐예요? I, 주격이잖아. 주어가 나왔잖아요. so, 동사가 나왔잖아. 주격이었다면 which 다음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관계사절이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명사 바로 뒤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he book 하나만 더 해볼게요. Was very interesting. 자, 그랬는데 I read it 뭐 예를 들어서 last week. 내가 지난주에 읽은 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두 개를 합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I read it last week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걸 찾으면 the book하고 it이죠. 그래서 it을 우리는 뭐로 바꿀까? 사람이 아님으로 which가 되겠다. 근데 which를 맨 앞에 보내서 써야지 되죠. 이때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지워놔야 나중에 얘 안 쓴다는 거 꼭 X를 확실하게 X를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which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쓴다 그랬죠. I read 잊지 마세요. 있으시면 안 돼요. I read last week.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아이를 어디다 넣으라고요? 이 전체를 내가 아까 처음 말했던 바로 요거 바로 뒤에다 넣어라 라고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을 바꿔놓으면 the book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그렇지. which I read last week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which I read last week가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고 지난주에 읽은 책이 어쨌다고요? 그 책이 was very interesting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체가 왜 느닷없이 얘 바로 뒤에 들어가느냐? 문장 끝에 안 들어가고 왜 그래요? 수식해주는 명사 바로 뒤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the book was very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무엇에 동사에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니까 결국은 관계대명사로 봤을 때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동사의 목적어, 목적격으로 쓰인 I, whom, which, 그리고 that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셨고요. 사실 조금 더 여러분이 심화된 과정에서 나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자, 동사의 어떤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배워가게 될 텐데 지금은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일단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거 위주로 배우셨고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맨 앞에 시작할 때 소유격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왜 언급했냐면 주격하고는 여러분 헷갈릴 일이 없어요. 소유격하고. 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적격 같은 경우는 보세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제가 동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게 역시 명사, 대명사 이런데 대명사로 쓰이면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대명사 he, she.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주어 자리인데 주격 대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사람 이름이 나왔다. 이러면 쉬워요. 근데 이 자리에 그게 아니라 뭐가 나오면 그냥 단수 명사나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명사가 딱 혼자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소유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뭘 확인하시냐? 자, 여러분 제가 항상 팁을 드리니까 형태에서 여러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얘가 확실하게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자, 주격대명사가 1번 나오거나 그럼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두 번째, 이 자리에 뭐가 나온다? 더나 어나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this나 that이 나와요. 아니면 소유격이 나와요.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절대로 이 자리에 소유격이 올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이 소지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소유격, 지시, 그 다음에 관사. 그래서 소지관이라고 하는데 소지관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소지관 막 얘기해도 여러분 못 외우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잘 외우는지 아세요? 자,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진짜 옷을 입었을 때 야, 정말 간지 끝내준다 라고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소지섭. 맞아. 자, 소지섭한테 소지관이라는 동생이 있대. 그래서 소지섭의 동생 소지관 이렇게 하면 소지섭이라는 말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소지섭의 동생 소지관이 나왔다. 그리고 아니면 주격 대명사다. 그럼 얘는 무조건 목적격이고요. 그렇지 않고 얘네가 없는데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소유격이 아닐까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화되어서 소유격까지 염두에 둔 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상위 1% 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잘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